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63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세계적 규모의 식품 전문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초입부에 있는 신치항은 각종 수산물을 위판하는 항구로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레저용 선박 수백 척이 신치항으로 몰리면서 수산물 위판에 혼선을 빚고 있어 개선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 딸기가 상차식을 갖고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500kg을 시작으로 4월 말까지 1,300kg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가 시민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지만 골목 상권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역 소상인들은 축제와 골목 상권의 상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장이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63만 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첨단 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세계적 규모의 식품 전문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단계가 준공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난해 말 기준 124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률은 78.2%입니다. 때문에 조만간 기업의 추가 입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상황.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부진한이 우려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숨통을 열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 선정과 개발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되며 왕군면 일대에 3,855억 원이 투입돼 63만 평이 확보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익산의 식품산업 지형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식품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추진되면서 급변하는 세계 식품시장에 대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1단계에서 구축됐던 식품품질안정센터와 소스산업화센터 등 12개 기업 지원시설 외에도 푸드테크 공공 임대형 센터 등 11개 지원시설이 추가로 구축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는 기존의 식품산업을 뛰어넘어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등까지 산업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80개 관련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생산 유발 효과 5조 3,480억 원에 18,086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식품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경쟁을 뚫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이름을 올린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이 세계 식품시장을 공략하는 핵심 기지로 떠오를지 주목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정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도내에서 2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 국가산업단지 공모에 3곳을 신청한 결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업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오는 2028년까지 모두 6,41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는 11조 2,754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38,132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국가산업단지 공모에는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수차례 선정 발표가 연기됐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76건을 발굴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내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발굴된 신규 사업은 민선 8기 공약과 미래도시 비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연하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수소 전기차 중대형 핵심 부품 비파괴, 3D 안전성 검사 플랫폼 구축,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입니다.
완주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혁신도시협의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혁신도시협의회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할 때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혁신도시법에 명시한 것처럼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익산의 제2혁신도시 조성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초입부에 있는 신치항은 물김은 물론 각종 수산물을 위판하기 위해 운영되는 곳입니다. 때문에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이곳에서 처리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신치항으로 레저용 선박 수백 척이 몰리면서 물김 위판 기능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재윤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초입부에 있는 신치항. 지난 2018년 어촌 정조항으로 지정됐고 군산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물김의 85% 이상이 위판되는 곳입니다. 또 계절에 따라 전어 등 활어 위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을 레저용 선박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곳 신치항은 주말이 되면 최대 500대 이상의 레저용 보트와 차량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위판하는 어민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신치항의 경사식 선착장에서 어선 접안과 수산물 하역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레저용 선박 접안과 맞물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어 같은 경우 특히 화로다 보니까 총각을 다투잖아요. 내적 보트가 막 한 300~400대 옵니다.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 시하고 해경대가 많이 이제 좀 의뢰를 해도 이분들도 뭐 그렇게 저희한테 큰 답은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민들 소득중대에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신치항은 작은 어항으로 통로가 좁고 주차 공간도 협소합니다. 때문에 어민들의 안전사고 문제와 신선도가 중요한 물김 등 수산물 위판에 지장을 초래해 어민들과 해영 레저인들 간의 마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미도항 기능 강화가 시급한 상황. 하지만 군산시는 야미도항 육상계류장 개발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3년 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신치항을 이용하는 어민들의 불편이 온전히 해결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김 등 수산물 위판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 신치항. 어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재윤입니다. 시민발전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군산시가 시민발전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발전은 조만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시는 시민발전 대표이사가 그만둔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않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군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선 스마트 산단 제조 혁신 기반 구축이 212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추진됩니다. 또 해양 무인 시스템 통합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이 새만금 안쪽 일원에 오는 4월부터 2027년까지 25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수중 건설 로봇을 포함한 국산 해양 무인 시스템 개발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슈퍼 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89억 원을 투입해 특장차 등 특수 모빌리티 전동화에 필요한 융합팩을 개발 검증합니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는 높지만 돈은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 관광객 수와 관광 만족도는 1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관광 지출액은 최하위 등급인 6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관광발전지수는 지난 2015년 5등급에서 2017년 4등급, 2019년 3등급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익산 딸기가 처음으로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싱가포르로 수출할 딸기 500kg의 상차식을 가졌는데요. 이달부터 4월 말까지 1,300kg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딸기 농가, 비닐하우스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연그러갑니다. 현재 익산에선 238개의 딸기 농가가 188.7헥타르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중 7개 농가가 이번 딸기 수출 판로 개척에 참여했습니다. 13일 싱가포르 상차식을 시작으로 수출길에 오르게 될 익산 딸기는 싱가포르와 태국, 몽골 세 나라에 일주일에 한 차례 딸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참여 농가는 이달부터 4월 말까지 1,300kg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첫날 500kg이 수출됐고 앞으로 매주 100kg씩 수출됩니다. 수출 품종은 서량, 킹스베리, 금실, 비타베리 등 4개 품종 가운데 국내 품종 점유율 1위인 서량과 당도가 높고 큰 열매를 자랑하는 신품종 킹스베리입니다. 익산 딸기가 수출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10년 82명으로 구성된 익산 딸기 연구 모임에서 의기투합한 7명의 농부 덕분입니다. 이들은 별도로 딸기 수출 장목반을 조직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재배했습니다. 현재까지 익산의 딸기 농가들은 지역 딸기 유통센터가 없어 바로 공판장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트 납품이나 수출로 인해 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을 받다 보니 농가 소득이 낮았습니다. 또한 딸기 재배 시기 동안 날씨가 더워지면서 공급량도 많아지고 딸기 대체 과일인 참외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지난 1월 1kg당 15,000원이던 국내 딸기 가격이 현재는 이러한 이유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수출 단가는 국내 가격보다 높은 12,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 농가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농가들 스스로가 수출을 해야만이 농가 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내수 시장 가격이 워낙에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수출은 단가가 계속 지속되는 단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익산 딸기의 수출길 신호탄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2억 원을 투입해 딸기 신품종 육성과 하우스 동별 온수난방 시설 등을 지원하고 매년 연 5차례 이상 고품질 딸기 재배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가들에게 킹스베리 같은 새로운 품종을 보급을 해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1회 100kg씩 수출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더 수출 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예산에 약 7억 원의 딸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향후 딸기 농가들이 수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 딸기 농민들이 수출길에 첫 신호탄을 쏘면서 딸기 농가의 소득 증가는 물론 앞으로 익산 딸기에 보다 많은 수출이 기대됩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4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5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세아베스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4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수시 근로감독을 벌여 안전관리 위반 사항 등 66건을 적발했고 과태료 3,8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참여자 10명 가운데 3명은 군산 사랑 상품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작한 고향사랑 기부제 결과 2월 말 기준 355명이 참여했고 기부액은 4,012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279명은 답례품을 선택했고 86명이 군산 사랑 상품권을 선택해 가장 많았습니다. 쌀은 54명, 박대 41명, 젓갈 19명, 군산 짬뽕라면 1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시민들의 민원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장경호 위원장에 따르면 이달부터 우리 동네 행복 더하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매월 1회씩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 가운데 한 건을 선정한 후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합니다. 또 민원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농업인 81명을 선발합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2배 많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 79명, 전북형 청년 후계농 2명입니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과 자립을 위해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에 13억 9천만 원, 영농 기반 구축에 7억 7,7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에게는 3년간 월 11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북형 청년 후계농에게는 2년간 월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처음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에도 열립니다. 16,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장을 찾고 수제맥주가 군산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열리는 동안 골목 상권은 어려움을 겪어 상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군산 수제맥주 축제.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16,000여 명을 넘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팔린 맥주만 10,000리터에 이릅니다. 올해는 석 달 앞당겨 오는 6월 열리고 예산도 지난해 3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은 북새통을 이뤘지만 골목 상권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초저녁은 아예 손님 발길이 끊기고 사흘 동안 매출은 평소보다 적게는 30%, 많게는 절반 이상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상인들은 아예 축제 때는 매출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축제를 하면 무조건 다 타격은 있죠. 그간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다 타격을 입을 텐데 20-30% 최대 20-30%에서 많게는 50-60% 이상 떨어지죠. 지난해 방문객이 대부분 가족 단위의 군산 시민이고 외지인이 적다 보니 체리형 관광이 아닌 일회성 방문에 그친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돈을 쓰고 가게끔만 만들어서 경제 유발 효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길만 도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돈을 벌으려고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와서 술을 드시면 자고 가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좀 정착되게 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군산 시민들만 가족 단위로 가서 잠깐 보고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축제가 단지 맥주 판매에 그쳤다는 쓴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이 행사가 안주와 맥주, 술을 주로 하는 축제를 이렇게 크게 더 많은 양으로 한다면 사실은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축제로서의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하실 거면은 사실은 너무 많은 양을 판매해서 맥주를 마시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 상권과 어우러져서 지역. 군산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상가 17곳 입점에서 20곳으로 늘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공식 일정을 끝낼 계획입니다. 군산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떠오른 수제맥주, 축제 특수가 지역 경제 유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골목 상권과의 상생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오는 20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트, 역사 등 대형 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로 해제됩니다. 다만 일반 약국, 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99명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147명, 사망자는 10명입니다. 한편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0명으로 어제보다 6명 늘었습니다.
전주가 196명, 군산 59명, 익산 56명 등입니다. 익산 황등면에서 연립주택 계단에 불을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15일 오전 1시 15분쯤 불을 질렀으며 현조물 건물 방화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화재로 건물대 2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겨울옷을 산에서 태우면 산불이 날 것 같아 계단에서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군산 전기차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일평균 1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안전신문고 어플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1월부터 2월 말까지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전기 차량이 완속 충전기기 중 14시간 이상 충전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단속된 차량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이환주 전 남원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전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식에서 남원의 한 산림조합으로부터 금으로 만든 열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은 퇴임식 때 2돈짜리 황금 열쇠를 기념품으로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해당 산림조합 사업권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가 크게 늘었지만 노동의 질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전라북도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96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36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 취업자가 12.5%가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오히려 0.1%가 줄어드는 등 취업 여건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개인 공공서비스업 등의 취업자가 9.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도소매 숙박 음식업점은 4.1%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을 검진한 결과 폐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급식 종사자 1,395명을 검진한 결과 이 중 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또 폐암이 의심되는 급식 종사자는 8명입니다. 이에 따라 폐암 확진자에게는 산재 신청과 휴직 등을 안내하고 학교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시가 15일 전 CJ 대한통운 미국 상사 사장 김창현 씨를 항만물류정책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앞으로 1년간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대응, 항만물류 자문 역할을 합니다. 김창현 정책자문관은 1986년 대한통운에 입사해 20여 년간 항만물류업계에 몸담으며 군산지사장과 광영지사장, 미국 상사 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군산시가 제8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60명을 모집합니다. 위원회는 공개 모집 23명, 읍면동 추천 27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월 1일부터 2025년 4월까지 2년입니다. 희망자는 군산시청 기획예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자치행정, 경제항만, 건설교통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시민 제안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심의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가운데 익산 시민단체가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익산희망연대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오는 23일 익산 뉴스호스텔에서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포럼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식 출범일인 내년 1월 18일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익산 시민들과 토론하게 됩니다. 당일 이성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동을 만들기 위해 자생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군산시 중앙동 지킴이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중앙동 지킴이는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클리는 날을 지정해 청결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동산동이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어르신 봄날 사진관을 운영합니다. 어르신 봄날 사진관은 이달부터 12월까지 20명을 대상으로 뷰티 전문가의 헤어 메이크업을 제공하고 전문 사진가가 사진을 촬영, 인화하여 액자로 제작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1도입니다. 익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